셋, 둘, 하나. 자, 우리 세 번째, 이제 단원이 바뀌었죠? 자, 세 번째, 대단원이 바뀌었습니다. 대단원, 이름이 뭐로 바꿨냐면은, 여기 나온 것처럼, 열로 바뀌었죠? 자, 이게 대단원 이름이에요. 자, 세 번째, 대단원. 자, 그래서 우리 이 단원에서는 뭐를 할 건지 한번 쭉 봅시다. 이 단원을 배우면 우리 뭐를 알 수 있냐면, 여러분 온도 있죠, 온도. 온도에 대해서 여러분 초등학교 때 어느 정도 배웠고, 그 다음에 열의 이동에도 어느 정도 배웠을 거예요. 이거를 입자의 움직임으로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돼. 자, 직접. 그리고 또 열이 이동하는 방식. 자, 열의 이동 방식을 뭐로 나타내냐면, 모형 있죠? 모형? 모형을 사용해서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고, 자, 그다음에 비열, 열의 비율, 그리고 열에 의해서 물질이 팽창, 이거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이와 같은 물질의 성질. 자, 그 다음에 우리 중단원, 요거 두 개는 중단원이죠? 중단원. 열의 이동과 비열과 팽창. 그래서 중단원, 얘들은 중단원. 자, 이제 어느 정도 여러분 대단원, 중단원, 소단원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자, 그리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볼까요?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면은, 자, 우리 캠핑장 그림이 나와 있죠? 여러분 캠핑에 가본 친구도 있고, 또 이제 아직 뭐 못 가본 친구도 있고 하는데, 여하튼 캠핑장에 가면은, 뭐 당연히 뭐 바베큐 하려고 여러 가지들 준비했죠? 자, 이때 제일 중요한 게 바로 뭐냐면, 요 불판이 있죠, 불판. 이 불판이 제일 중요해요. 불판 안에 여러분 보통 숯을 집어넣죠? 그랬을 때, 이 수시하는 열, 온도를 잘 조절해야지만 고기를 잘 구울 수 있겠죠? 잘못 조절을 하면은 고기가 새카맣게 타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조절을 또 잘못하면은 고기가 익지 않은 생고기로 먹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우리 어떻게 하면 열을 효율적으로 이용해야 한다는 거. 열에 대한 기본적인 이론들을 알고 있으면은 좀 더 쉽게 이런 불판들을 사용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그림 넘어가고, 자, 문제 발견하기 이런 거 넘어갑시다. 자, 열의 이동. 자, 열의 이동이라고 나왔죠? 열의 이동. 얘는 이제 중단원이죠, 중단원. 이렇게 방금 이렇게 했었지? 중단원. 자, 열의 이동. 열의 이동이고, 이 단원에서 우리 뭐 할 거냐면은, 온도라고, 온도. 온도 우리 초등학교 때 배웠는데, 자, 물체의 차갑고 따뜻한 정도. 자, 물체의 차갑고 따뜻한 정도를, 자, 요 앞에 집어넣으면 뭐냐면은, 자, 숫자로. 자, 우리 숫자로 정확히 표현했죠? 숫자로 나타낸 것을 우리 온도라고 합니다. 뭐 온도계를 이용하여 온도를 측정한다. 그런 건 했었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주전자. 자, 주전자 가스에서 이제 여기서 열을 가하죠, 열. 당연히 열을 가하면은 온도가 높아진다는 걸 우리 뭐 초등학교 때 다 배웠었죠? 그래서 뭐 참고로 뭐 몇 도씨에서 끓죠, 여러분? 100도씨에서 물이 끓는 거는 알 수 있죠? 물이 끓음. 자, 물이 볼수 있죠? 잠시만요. 자, 물이 100도씨에서 끓는다. 알고 있죠? 뭐 이건 상식이니까. 자, 그래서 우리 소단원들 뭐 할 거냐면은 온도에 따른 입자의 움직임과 배치. 그 다음에 얘네들이 우리 다 소단원들이죠? 앞으로 배울 소단원들. 전체적으로 알고 있으면 좋겠죠? 자, 열평형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자, 온도에 따른 입자의 움직임과 배치. 자, 그 다음에 열의 이동 방식. 이거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자, 쭉 넘어갑시다. 자, 우리 첫 번째 소단원. 얘가 여러분, 소단원 제목이란 건 알고 있죠? 소단원. 온도에 따른 입자의 움직임과 배치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움직임과 배치. 자, 그래서, 물질의
자, 온도 차이. 자, 물질의 온도 차이를 입자의 움직임과 배치로 설명할 수 있다. 뭐 배치란 건 떻게 위치를 정하고 있냐, 뭐 그런 뜻이겠죠? 자, 그래서 우리 첫 번째, 자, 우리 온도에 따른 입자의 움직임과 배치는 어떻게 다를까? 온도에 따른 요거에 대해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온도에 따른. 자, 일단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우리 주변 있죠, 여러분 주변. 우리 주변에 여러 가지 물질들이 있죠, 여러 가지 물질들. 이런 모든 물질들은 매우 작은 입자, 매우 작은 입자, 눈에 보이지 않는 입자. 여기 입자는 여러분 쉽게 생각하면은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은 여기 쓰세요. 알갱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알갱이. 알갱이를 그냥 입자라는 어려운 말을 좀 썼을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변 물질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아주 작은 입자로 구성되어 있다. 자, 이때 입자는, 자, 입자는 가만히 있지 않고 끊임없이 움직여. 가만히 있지 않고 계속 움직이고 있어요. 자, 이러한 입자들을, 자, 여러분이 입자들을 크기가 작기 때문에 직접 관찰하기 어려워요. 관찰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림 3-1 볼까요? 그림 3-1과 같으면은 얘네들이 입자 모형이에요. 입자. 요것들이 입자. 자, 알갱이라고 그랬죠? 입자들을 모형으로 나타낸 거예요. 모형으로. 자, 그리고 참고로 여기 요렇게 나온 세 개 요런 것들 있죠? 요런 것들. 자, 요런 것들은, 자, 뭐라고 그러냐면은, 입자의 움직임. 입자의, 자, 움직임을 표현해 준 거예요. 움직임.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얘가 있는데, 요게 하나만 있다. 그런 움직임이 좀 둔한 거고, 얘가 있는데 막 요 옆에 막 이런 것들이 여러 개 있다. 그런 움직임이 활발하다는 걸 우리 서로 비교할 수 있게 나타내 준 거예요. 이런 것들을 모형으로 나타낸 거고, 같은 모형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 준 거고, 그래서 우리 이제 온도에 따라 자, 입자의 움직임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한번 볼까요? 자, 뭐 우리 쉽게 뭐 이거 실험할 것도 없겠지만, 자, 잉크 있죠, 잉크. 자, 잉크를 떨어뜨렸는데, 자, 하나는 찬물에 떨어뜨려 놓고, 하나는 뜨거운 물에 떨어뜨렸다는 거예요. 자, 누가 더 움직임이 누가 더 빠르게 퍼지고 있죠? 잉크가? 얘가 훨씬 더 잉크가 빠르게 퍼지고 있죠? 빠르게 퍼짐. 잉크가 빠르게 퍼짐. 자, 그럼 당연히 얘가 뜨거운 물이겠어요? 찬물이겠어요? 자, 얘가 빠르게 펴진다는 거는 뜨거운 물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뜨거운 물에서는 자, 이 잉크가 빠르게 퍼진다. 즉, 움직임이 어떻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움직임이 활발하다. 뜨거운 물에서는 입자 움직임이 활발. 입자라는 표현을 쓰면 되겠죠? 뜨거운 물에서는 입자 움직임이 활발하다. 자,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잉크들도 활발이죠. 자,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잉크들도 빠르게 퍼지고 있죠? 활발. 움직임이 활발하다. 자, 상대적으로 찬물은 어떨까요? 입자 움직임이 상대적으로 둔하다. 이건 상대적인 거예요. 뜨거운 물로 비교했을 때. 자, 그래서 우리 뭐 상식적으로 아는 거니까 뭐 딱히 실험을 할 것도 없고. 자, 그래서 거기 이제 밑줄 칩시다. 자, 물질을 구성하는 입자. 물질을 구성하는 입자는 온도가 높을수록 움직임이 활발하다. 그러니까는 당연히 아까 찬물보다 뜨거운 물에서 잉크가 더 빨리 퍼질 수밖에 없겠죠? 자, 그래서 우리 자, 온도라는 걸 다시 한번 정의했어요. 온도는 자, 당연히 자, 찬물은 온도가 어때요? 온도가 상대적으로 낮을 테고. 그리고 어, 뜨거운 물은 상대적으로 온도가 높겠죠? 자, 그래서 온도라는 거는 자, 우리 전에 초등학교 때 배운 자, 단순히 물질의 차갑고
따뜻한 정도를 나타낼 뿐만 아니라 자, 물질을 구성하는 입자의 움직임이 활발한 정도도 나타낸다. 그래서 우리 다시 표현하면은 자, 온도가 높다. 그러면은 입자 움직임이 아까 우리 썼던 거 그대로 한번 또 써봅시다. 입자 움직임이 활발하다는 걸 알 수 있고요. 활발. 자, 반대로 온도가 낮으면 자, 입자 움직임이 둔하다. 입자 움직임이 둔하다. 둔함 그렇게 표현하면 되는데 둔하다. 자, 이런 걸 알았어. 전에는 그러니까 차갑고 뜨거운 정도로만 배웠는데, 자, 이제는 입자의 움직임이 활발한 정도. 그래서 여기 나온 것처럼 온도가 어떻다? 자, 다시 정리하면은 온도가 높으면은 입자의 움직임이 활발하고 온도가 낮으면은 상대적으로 입자의 움직임이 둔하다는 입자라는 개념을 갖고 다시 설명을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온도의 단위가 나와 있죠? 자, 온도의 단위는 우리 초등학교 때 배웠던 것처럼 온도의 단위는 도씨라고 쓰고 읽을 때는 섭씨도, 그 다음에 K라고 쓰고 읽을 때는 켈빈. 자, 그럼 우리 일단 섭씨도부터 볼까요? 섭씨도. 섭씨도는 기준을 뭐라고 했냐면 물에 끓는 점. 자, 여러분, 물의 끓는 점. 끓는 점이란 말 좀 어렵나요? 그럼 끓는 온도. 자, 물에 끓는 온도. 자, 우리 몇 도씨죠? 자, 100도씨예요. 100도씨. 자, 이건 우리 뭐냐면은 약속이에요. 물이 끓는 온도를 우리 100도씨로 약속을 한 거예요. 자, 또 물에 끓는 온도뿐만 아니라 어는 온도도 있겠죠? 자, 어는 온도는 우리 몇 도씨로 약속을 했냐면 0도씨로 약속을 했어요. 얘도 똑같은 약속이에요. 자, 요게 바로 섭씨의 기준이에요. 섭씨도의 기준. 섭씨도 기준. 그래서 누구를 기준으로 했냐면은 물 있죠, 물. 누구를 기준으로 했냐면 물을 기준으로 했어요, 물. 자, 물을 기준으로 자, 물에 끓는 온도랑 어는 온도를 정한 다음에 그 사이를 몇으로 나눴냐면은 0도에서 100도니까 몇으로 나눈 거겠어요. 물에 끓는 온도와 어는 온도를, 아이고, 잠깐만요. 자, 어는 온도를 100으로 나눈 거예요. 100. 자, 물에 끓는 온도와 어는 온도를 100으로 나누고, 자, 끓을 때의 온도를 100도씨, 얼 때의 온도를 0도씨. 여러분, 우리 뭐냐? 화씨 알아요? 화씨? 자, 화씨는 이 끓는 온도랑 어는 온도를 자, 100으로 나눈 게 아니라 화씨 같은 경우는 끓는 온도와 어는 온도를 180으로 나눠요. 180. 180으로 나눈다. 이 정도만 알고 있으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켈빈 온도라고 그러죠. 켈빈 온도. 자, 켈빈 온도라고 그러는데, 뭐, 예를 들어서, 자, 0 켈빈. 자, 0, 이건 숫자예요. 켈빈. 헷갈리면 안 돼. OK가 아니라, 이거는 숫자고, 자, 이건 숫자고, 얘는 단위예요. 단위. 자, 단위. 자, 그럼 0 켈빈은 어떻게 약속을 했냐면은, 자, 온도가 낮아지다가 입자의 움직임이, 뭐라고 되냐면은 정직. 0 켈빈은, 자, 어떤 때를 기준하냐면, 입자의 움직임이 정지될 때. 자, 입자가 움직이지 않고 정지될 때를 우리가 얼마라고 약속을 했냐면은 0 켈빈이라고 약속을 했어요. 여러분 그 정도만 알고 있으면 돼요. 너무 헷갈리게 하면은 또 머리가 아프니까. 자, 참고로 요거까지는 또 더 알아야 되거든요. 그냥 이런 게 있다 정도만 알면 돼요. 자, 0 켈빈은
자, 0켈빈은, 뭐냐. 그럼 0도씨 있죠, 0도씨. 자, 0도씨. 자, 0도씨는, 자, 몇 켈빈이냐면은, 273.15 켈빈이에요. 켈빈. 자, 반대로, 자, 뭐냐면은, 자, 0켈빈은 얼마일까요, 그러면? 0켈빈은. 자, 온도로 나타내려면은, 거꾸로겠죠? 마이너스, 다른 색깔로 쓸까요? 자, 마이너스, 자, 0켈빈은 온도로 나타내면은, 어이구, 뭐 사라져버렸네. 온도로 나타내면은, 자, 마이너스 273.15도씨예요. 뭐 그냥 그런 게 있다. 그 정도만 알고 있으면 돼요. 여러분 뭐 너무 막 복잡하게 알 필요는 없고 여튼간 켈빈. 켈빈은 뭐를 갖고 하냐면은 입자의 움직임이 정지할 때를 0켈빈이라고 약속을 했다. 얘도 역시 약속이죠, 약속. 또 이거를 켈빈 온도라고 그래요. 그 정도만 알고 있으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자 계속 봅시다. 자, 그림을 보면은 자, 온도가 높을수록 자, 여기 찬물하고 자, 찬물과 자, 뜨거운 물이 있죠? 찬물과 뜨거운 물, 예를 들어서 팔팔 끓는 차가 있을 때 자, 당연히 찬물하고 뜨거운 물. 자, 육안으로 봤을 때도 어떻게 돼요? 움직임이. 찬물 같은 경우는 여기 나온 것처럼 자, 파란색으로 해볼까요? 자, 찬물 같은 경우는 자, 요 뒤에 나온 거 요거 두 개가 우리 아까 얘기했죠? 뭐였냐면은 활발한 정도라고 그랬죠? 활발한 정도. 자, 활발한 정도. 자, 그러니까 찬물의 경우는 두 칸밖에 없죠? 자, 근데 반면에 자, 뜨거운 물은 어떻게 돼 있어요? 뜨거운 물은 여기 나온 것처럼 네 칸이 되어 있죠? 네 칸. 자, 네 칸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 서로 비교해 보면은 누가 더 활발하겠어요? 당연히 네 칸. 요 옆에 요거를 네 칸 갖고 있는 얘가 더 활발하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렇다고 얘가 두 칸, 얘는 두 칸, 자, 그 다음에 두 칸, 그리고 얘가 네 칸. 이렇게 그렸다고 그래서 두 배 더 활발한 건 아니에요. 그냥 단순히 요 옆에 있는 얘가 많을수록 활발하다는 거지. 두 칸 있다가 네 칸이니까 두 배 활발하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찬물일 때는 여기 나온 것처럼 자, 입자. 자, 얘는 물이겠죠. 물이니까는 찬물일 때는 자, 여기 나온 것처럼 자, 물 입자의 움직임이 좀 둔해. 자, 그리고 물 입자 사이의 거리가 대체로 가까워요. 자, 실제로 한번 볼까요? 거리. 자, 거리 그려보면은, 자, 여기 나온 것처럼, 거리를 좀 더 그려볼까요? 거리를. 네, 할게요. 이게 제일 반입니다. 자, 거리를 보면은, 잠깐만요. 자, 거리가, 한 요 정도 거리가 되고 있죠. 자, 찬물의 경우는 요 정도 거리가 있습니다. 요 정도 거리, 그 다음에 요 정도 거리. 자, 반면에 우리 뜨거운 물 볼까요? 뜨거운 물. 자, 뜨거운 물은 여기 나온 것처럼 거리가 아까보다 좀 더 멀죠. 자, 아까보다 자, 입자 사이의 거리가 훨씬 더 멀리 떨어져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그래서 거기 밑줄 치면은 자, 뜨거운 물의 경우는 자, 뜨거운 물의 경우는 빨간색으로 할게요. 자, 물 입자의 움직임이 당연히 활발하겠죠? 그리고 입자 사이의 거리가 산물보다는 대체로 멀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시 정리해서 밑줄 쳐볼까요? 자, 밑줄 쳐보면은, 자, 여기 밑줄 쳐볼게요. 자, 물질을 구성하는 입자의 움직임이 활발할수록 입자 사이의 거리가 대체로 멀어지면서 입자의 배치가 달라진다. 결론은 이거겠죠? 그래서 자, 우리 오늘 배운 내용 다시 볼까요? 다시 정리하면은 자, 여기 나온 것처럼 오늘은 첫 시간이라 좀 장황하게 설명을 했는데 자, 물질의 온도 차이,
물질의 온도 차이에 따라 움직임과 배치가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우리 했었죠? 온도가 높을수록 자, 움직임이 활발하고 배치란 거는 자, 입자 사이의 거리가 입자 사이의 거리가 멀다.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반대로 온도가 낮으면 자, 입자의 움직임이 둔함 그리고 입자 사이의 거리가 가깝다.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배치가 어떻게 변하는지. 자, 오늘은 첫 시간이니까 내용들이 쉽고 이제 조금씩 내용이 좀 까다로워질 거예요.